네, 뉴스 정면 승부 매주 수요일에는요.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와 함께합니다.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 이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수요일이면 정치 이슈가 쏟아집니다. 네. 오늘도 그렇죠. 자, 우선 노동 5대 법안 개정안 발의 이거 보죠. 자, 어제 노사정 대타협 공식 선포됐고요. 네. 자, 새누리당이 오늘 의총을 열었어요. 네. 노동 5개 법안 당론 발의 결의가 됐습니다. 네. 속도전으로 노동개혁 진행하는 것 같은데 네. 김경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새누리당은 이렇게 법안을 신속하게 발의를 하는 것이 결국은 노사정 대타협 문구에도 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구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네. 가령 뭐 근로자 파견 법안이라든지 또 기간제 법안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입법화 과정을 거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나요? 거쳤나요? 첫째는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러면 새누리당이 왜 이렇게 지금 급하게 당론으로서 법안을 발의하는 이 절차를 밟아가느냐. 정치적인 의미에서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당장에 지금 올 12월 달이 넘어가면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실은 이게 법안을 만들 추동력이나 시간이 없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이번 12월 이내에 정기국회 기간 내에 이 법을 입법화를 시켜야 된다. 네. 거기다 대통령 관심 사항이니까 지난번에 유승민 원내대표 날아가는 걸 보고 대통령 관심 사항은 철저하게 어쨌든 이 성과를 내서 대통령이 갖다 바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큰 틀에서 보면 여론전에서 안 밀린다. 이게 실제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효과를 측정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청년 실업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명분이 어느 정도 젊은 층에게 먹히고 있다라고 봐서 결국은 여론전에서 안 밀리니까 이거를 개혁 대 반개혁 이 구도로 가서 내년 총선에 활용할 수도 있다. 만약에 야당이 반대해서 법안 통과 안 되더라도 이런 어떤 의도까지 같이 깔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적 해석을 해 주셨어요. 소 국장님은요? 이번 어제 저는 노사정 대타협한 내용을 보면 네. 상당히 이게 앞으로 우리 근로자들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저도 자세히 몰랐으면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그리고 어렵고. 핵심 쟁점만 몇 개. 네, 몇 개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세히 못 보는데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의미가 있다라고 일단 보고요. 일단 뭐 근로시간 자체를 전체적으로 52시간까지 줄이겠다는 거니까 네. 이건 과거에 이른바 손학규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네, 뭐 저녁이 있는 삶을 그렇죠. 찾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긴 흐름에서.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문제나 그 파견 근로자를 확대하는 거 이런 네. 부분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건 또 일정한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또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저는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미흡하긴 하지만 이러한 노사정 대타협이 일정하게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부여를 좀 하고 싶고요. 그런데 오늘 오기 전에 제가 뉴스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한국노총에서 성명을 냈어요. 네.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 당론으로 노동 5법을 입법화하겠다고 딱 오늘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노총에서 성명을 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우리가 합의 무효 선언을 할 수 있다. 입법 저지 투쟁 이것도 네.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김 변호사께서 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노사정 합의한 내용 부분과 오늘 새누리당이 그 당론으로 입법화하기로 한 내용과 네.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노총의 네. 주장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한노총은 이건 어제 합의를 위반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강력 반발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새누리당에서 지금 이제 이런 노동개혁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부각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이제 그걸 가는 과정은 조금 더 이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가야 된다. 자칫하면은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식. 네. 막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 식으로 가다가는 실제로 예를 들면 한노총이 또 빠져나와서 거기 반대 투쟁하고 막 이래버리면 네.
이게 될 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새누리당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속조절이 듭니다. 필요하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가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네. 노사정위원회 역할은 또 계속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입법 최종적으로 결의하기 전까지 나온 의견들은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새누리당이 너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께 지위 주목이 심할 정도로 경도되어 있다. 특히 이번에 노사정 대타협도 지금 그런 흐름이 엿보이는 게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지적사항 내지는 굉장히 관심 분야가 지금 이 노동개혁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 해고의 자유, 일반 해고의 폭을 넓힌다고 하는 부분도 정확히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경총이라든지 경영자단체에서는 아니 그거 시행규칙으로 하겠다는데 그게 말이나 되느냐 법 개정해라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노사정 대타협을 보면 김대현 위원장 주도하에 일단 시행규칙에 이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헌법 위반이거든요. 헌법의 노동 조건에 대해서는 이 법률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두고 있는데 네. 이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노사정 대타협을 만들어냈다. 결국은 이게 얼마만큼 졸속이고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인데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눈치 보기다. 그다음에 아까 지금 한국노총 우리 소중섭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국노총하고 최초에 합의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절차적으로 전문가 의견 청취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실황 현황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기로 했는데 말만 그렇게 해놓고 당장 입법하겠다 이렇게 그냥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자체가 너무 대통령을 의식해서 그냥 서둘리 그냥 허둘러 가는 이런 상황들이다. 네, 너무 급하다. 급하게 가다. 자, 국장님은요? 이게 그 현실적인 부분도 봐야 돼요. 앞으로 이제 국회로 갔을 때 결국 한노위를 통과해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한노위 절차가 3단계가 남아 있죠. 예, 많이 남아 있고 첫 번째가 이제 한노위 부분인데 환경노동위원회 같은 경우도 구성 자체가 지금 여야가 8명 똑같단 말이에요. 네. 위원장은 더구나 새정치민주연합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굉장히 난항이 있고 그래도 이 문제를 저는 그러니까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또 새정치민주연합까지 포함하는 이러한 이 스텝을 좀 신뢰를 갖고 잘 밟아가야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3부 여기까지고요. 새 남자의 정치수다 4부로 계속 이어갑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네, 매주 수요일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함께하고 있는데요.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당의 노동 5대 법안 개정안 발의하기를 했고요. 야, 이게 뭐 노사정위원회가 1년여를 끌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다 다뤄볼 수는 없겠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 박근혜 대통령 청년 희망 펀드를 제안했습니다. 본인이 1호 기부자가 나서겠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새누리당 최고위원들 이 동참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요거 제대로 진행될까요? 일단 대통령께서 본인의 선의로서 기부를 하시는 거고 네. 2천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금 기부를 하겠다라는 것이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의지라든지 관심은 전 국민에게 보여졌다. 네.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게 사실은 본인이 어떤 긍정적인 이런 어떤 행위로서의 이런 정치적인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또는 기업에게 강제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런 보여주기식 어떤 행위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대통령직에 걸맞는 본질적인 행위는 아니다. 그런 면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칭찬하시는 듯 하더니 약간의 아쉬움은 있다. 네, 소 국장님께서는요. 저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데 일단 뭐 오늘 보니까 2천만 원 내놓으시고 20% 월급의 20%. 그렇죠, 그렇죠. 저는 월급의 20%라는 게 와닿더라고요. 월급의 20%를 기부한다. 20% 대략 보니까 한 370만 원 정도 아마 되는 것 네. 같아요. 월. 쉽지 않은 건데 어쨌건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런 펀드를 만들어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러한 그 대통령과 새누리당 쪽에서 가고 있는 흐름이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지금 김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도 아쉬움은 있는데 네. 이게 내년 총선이라든지 대선을 앞둔 정치적인 일정 속에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게 이벤트식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벤트식임에도 일정한 효과를 볼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상대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과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여권 쪽에서는 이러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계속해서 그런 지금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 펀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 어떤 정치적인 효과는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과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따져봐야 될 일이죠. 알겠습니다. 두 분 평가해 주셨고요. 이 노동개혁 문제는 계속적인 입법 절차 과정 남아있으니까 우리 시간에 다루게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번 주가 이 국감 2주차예요. 네. 여러 상임위별로 아주 뜨거운 쟁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총평을 하면 뭐 대부분 국민들의 의견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니냐. 이 국감 초반인데 벌써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게 나나국감이라고 하잖아요. 나나국감. 나나국감? 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네. 요즘에 새로운 신조어가 뜨는 신조어 제가 말씀드린 나나국감입니다. 네. 지금 지나고 보면 많이 또 뭐 많이 남아 있죠. 아직. 하지만 기억에 남는 게 지난번에 뭐 경찰청장 권총 한번 쏴보시오 네. 했던 그런 거. 또 이제 김대환 위원장이랑 뭐 이른바 나이 네. 나이 논쟁 은수미 의원이랑 주고받았던 그런 거. 그리고 이제 행자부 장관 정종섭 장관의 그 건배사 총선 그렇죠. 관여와 관련된 시끄러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 머릿속에 좀 그런 장면들이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특히 이게 저는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 불가피한 부분이 또 일정상 있긴 하지만 네. 어쨌건 국정감사라는 건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대인 거거든요. 이것은. 야당의 무대죠. 네, 야당이 그 집권여당과 정부, 특히 정부의 어떤 실정 부분을 정말 날카롭게 꼬집어서 국민들 속을 확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무대인데 그것을 지금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 부분 동력을 그쪽으로 쏟으면서 여기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네. 참 저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국회가 전체적으로 힘이 없고 특히 야당이 워낙 힘이 없다 보니까 국정감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조금 무시를 당하는 이런 경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 이거 뭐 나한테 7초 두고 답변하라고 하면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네. 액면만 가지고 보면 그 얘기가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성의 있는 답변 자세고 피감기관의 자세라면 자 위원장께 사실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7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끝까지 답변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을 더 주시겠습니까? 네. 아니면 네. 야당에서도 야당 또 다른 의원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제가 받아서 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그 부분은 네. 그 답변하는 데는 시간 제한이 없답니다. 그동안의 시간이- 관례로 그랬기 때문에 네. 7초 남았지만 네. 최경환 부총리가 답변하기로 맘먹었으면 네. 뭐 20초 전, 30초 전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보면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 실정에 대해서 조목조목 홍종학 의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뭐 최경환 부총리 본인 국회의원 시절에는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부채 23조 늘어난 걸 가지고 나라 다 망쳐먹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벌써 2015년 한 해 동안에 지금 부채가 46조가 늘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지적으로 오니까 본인이 이제 답변이 궁해서 그랬는지 이게 뭐 7초 가지고 어떻게 답변하냐 이렇게 받아쳤는데 결국은 보면 국회가 워낙 힘이 없다 보니까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용에 둘러싸여서 어떻게 보면 자기 권위를 갖지 못하다 네. 보니까 그런 꼴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그래서 있습니다. 이 국감이 추석 지나고도 또 열게 돼 있죠. 네. 10월까지도 이어지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환노위 국감 얘기도 해야 되지만 노동개혁 문제 아까 다뤘으니까 지켜보기로 하고 또 교문위는 지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뜨겁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이 자 야당이 힘이 없고 국회가 힘이 없어서 이렇다. 야당 얘기로 바로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 네. 바로 이제 몇 시간 안 지났습니다. 오늘 오후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네. 제시님의 1차 관문이라고 표현되는 이 중앙위원회 여기서 혁신안 통과를 이뤄냈네요. 네. 일부 잡음도 있었지만 예. 박수로 네. 또 만장일치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자 소국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뭐 시작이라고 봐야죠. 일단 이 혁신안 통과는 사실 뭐 이미 예견됐던 부분 아니었습니까? 처음부터 이 그냥 통과될 것으로 통과될 예상됐다. 것으로 이미 혁신 그 중앙위원회라는 게 사실상 대표의 상당 부분 대표가 이제 거기 사람들을 집어넣는 그런 통로들이 많이 있는 곳이 중앙위원회이기 때문에 대표가 바뀔 때마다 이 구성이 좀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을 거기서 묻는다고 하면 어떤 식이든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 자체는 뭐 예견이 됐던 것이고 단지 그것이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통과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관심이 갔는데 오늘 뭐 일부 이제 비주류 의원들이 퇴장하기는 했지만 어쨌건 전체적으로 그런 표결 없이 박수로서 이렇게 통과하는 모양새를 갖췄다는 거. 네. 이것은 그나마 문재인 대표로서는 어쨌건 조금 모양새가 괜찮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재신임 국면이 남아 있고 또 이러한 저는 제도적인 절차 속에서 재신임을 받고 이런 것보다도 지금 야권의 문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과정을 다 통과해서 재신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내가 재신임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내 말 들어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지금 야권이 일사불란하게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재인 대표가 너무 많은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또 따르지 않는 어떤 세력이나 국회의원들을 막 내치려고 하고 적대시하고 이러한 태도로 가서는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겪을 소 것이다. 국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중앙이 전날 어제 전격적으로 안철수 의원하고 만났잖아요. 네. 결렬이라고도 하고 세 가지 타협을 이뤘다고도 얘기를 하고 네. 해석이 엇갈리는데 네. 안철수 의원이 멈추시오 했던 거 아닙니까? 이 대목하고 오늘 이제 이 혁신안의 통과 어떻게 보세요? 김 변호사님은? 결국은 안철수 의원이 야권 내부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혁신안 통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안철수 의원 불참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비주류 의원들 일부가 퇴장했죠. 참석을 했는데 퇴장한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면. 의원들 퇴장 숫자는 지금 한 10여 명 정도에 불과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주류라고 하지만 또 비노 의원들 상당수가 현장에 남아서 지금 이 혁신안에 대해서 지지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은 안철수 의원이 싸움을 걸어야 될 타이밍과 대상을 잘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 혁신안을 가지고 문재인 대표와 주도권 싸움을 하면 문재인 대표가 지금 워낙 어떤 인기가 없는 상태에서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풍 운동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본인이 범야권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싸움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눈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혁신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또는 혁신에 대해서 본인이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비를 걸었다. 이렇게 워낙 그냥 눈에 띄게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짧은 시간에 안철수 의원의 지지는 굉장히 많이 빠지고 문재인 대표에게 오히려 지지가 그냥 집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 흐름이 오늘 혁신위원회를 이렇게 중앙위원회를 통과하는데 별다른 이게 소란이나 어떤 마찰 없이 그냥 아주 쉽게 통과하는 큰 배경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도 안철수 의원의 어떤 힘이라든지 이런 것은 빠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본인이 승기라든지 큰 어떤 이 당내 어떤 리더십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해서 그러면 본인 뜻대로 될 것이냐.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소 국장님이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셨는데 조국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임지고 문재인 대표는 책임지고 혁신안 통과시켰으면 이제 본인이 이제 기이 공약했던 두 번의 어떤 재신임안을 거기까지 통과를 해라. 그리고 나서 혁신안 집행의 토대까지 마련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완벽하게 사퇴를 해버려라. 백의종군을 해버려라. 네. 그렇게 된다면 당내에서 더 이상 분란은 없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천정배라든지 안철수를 적극적으로 품을 수 있는 또 정의당까지 품을 수 있는 그 작업까지 마치고 백의종군을 하게 된다면 문재인 대표 당시로서는 범야권을 위해서 할 역할을 충분히 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면 안철수 의원은 사실 굉장히 그 핀치에 몰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이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건 아마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아마 본인의 존재감의 어떤 물음을 던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혁신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그만큼 안철수 의원도 많이 이제 몰려간 거죠. 절박했다. 문재인 대표가 몰린 만큼 또 다른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도 몰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저는 어쨌건 혁신안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경진 변호사께서는
워낙 뭐 문재인 대표를 좋아하시니까 이제 그런가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이번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안철수 의원이 조금 현실 정치에 이제 조금씩 이제 한 발 한 발 눈을 떠가고 적응하고 있구나, 있구나. 다가가고 있구나. 네.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앞으로는 결국 안철수와 문재인 두 사람의 관계는 이게 어느 한 사람이 죽고 죽이고 해가지고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견제와 협력, 갈등은 계속 되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철수를 버려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살 수가 있습니까? 반대로 문재인 대표를 버려서 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떤 식이든 서로 어깨를 같이 겹고 같이 가야 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작은 측면에서 본다면 서로 갈등하고 막 이렇게 견제하고 싸우고 하겠지만 네. 두 사람은 결국은 협력하는 길로 야.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핵심은 이제 앞으로 문재인 대표가 얼마나 그 혁신의 내용을 좀 더 국민들 그 가슴에 와닿는 내용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거기 달려 있는 것 지금부터 같아요. 중요한데 시간이 또 없어요. 짧게 제가 앞으로 안철수 의원의 예언이 있어요. 난 혁신안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통과돼도 문제 안 통과돼도 문제. 재신임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지금 이 추석 전에 재신임이 살아있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신임 아마 문재인 대표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할 것이다. 큰 틀에서 흐름을 잡았고 네. 일단 국민 여론조사라든지 국민의 어떤 여론의 흐름을 보면 문재인 대표 당대표직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흐름이 훨씬 더 센 것 같고요. 당 내부에서는 호남과 수도권 일부에서 문재인 대표 퇴진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강하게 있었는데 그 흐름도 오히려 지금 최근에 1년의 이 사태를 거치면서 반전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 대표 무난히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표로서는 어쨌건 이번 국면 속에서 그 문제 본인의 리더십이나 당에 대한 이 장악력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끝까지 재신임 부분에서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다 라고 저도 뭐 그렇게 봅니다. 자, 다음 주면은 요 문제가 또 닥쳐올 거예요. 오늘 두 분 예언이 맞는지 다음 주 수요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